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반면에 이 코스피는 신기록 행진이라는 말도 이제는 좀 상투적인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3,000선에 안착한 코스피인데요. 자, 오늘도 3,000피 정말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서 3,100선까지도 또 뚫어졌습니다. 사상 최고가의 행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침없이 상승 가도를 달리는 금요일의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학개론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 모셔보고요. 오늘 주식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니 시장 상황이 지금 코스피가 네.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간단히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제는 3,000포인트가 좀 익숙해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3,000이라는 건 뭐 거의 꿈의 지수 같았는데 네. 벌써 지금 3,100을 뚫어냈습니다. 뭔가 이제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본다라면은 예. 코스피 3,000 그리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까지 그렇죠. 올라오는 그런 뭔가 의미를 부여를 했었는데 우선 이제 코스피는 이제 3,000포인트가 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3,000포인트 안착 시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온도 차이가 좀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코스피의 지수 흐름 보시게 되면 지금 3,100포인트까지 넘어갔어요. 거의 물론-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물론 이제 이 상승의 주역은 오늘 아침 현대차 또 현대모비스의 효과가 컸고요.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와서는 지금 현재 제가 이 방송하는 이 순간 네. 삼성전자가 또 시장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삼성전자 더블 이야기를 거의 이제 해왔습니다.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네. 예, 한 주도 안 팔고 있는데 음. 정말 수익이 가득합니다. 네. 예, 기분 좋으시죠? 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잠깐 돌아봤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정말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주가가 상승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삼성전자 일단 실적 자체도 잘 나왔죠. 오늘 제가 참 요일이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고 삼성전자가 또 대단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 훌쩍 또 상승 중이더라고요.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반도체 제가 생각나야 되고 반도체 하면 이강무죠. 네. 자,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86,2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고요. 현재도 86,000원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오전 중에 나왔습니다. 예.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잠정 실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강세 흐름 나오고 있다는 점. 그 예상보다 그러면은 좀 잘 나왔나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요. 네. 물론 이제 선방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고, 다만 이제 시장의 눈높이 컨센보다는 조금 하회를 했어요. 그러나 주가는 잘 갑니다. 왜 갈까? 오늘도 왜 갈까? 보통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되면은 실적 발표 이전에 기대감을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네. 실적 발표 순간에 삼성전자는 유난히도 잠정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유난히도 내려왔어요. 막상 결과가 나올 때는 네. 항상 주춤했다. 기억나시죠? 네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기대를 하지만 막상 발표하고 나면은 내려왔어요. 네. 물론 이제 100% 내려왔다고 할 수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대체적으로 경향을 보였다는 많이 거죠. 내려왔어요. 대체적으로 많은 회차로 내려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까지 하고 있어요. 신고가가 연출되고 있고 지금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86,200원 역사상 사상 최고가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전 주가 액면분할하기 전에 주가로 환산해 보면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어느 정도 될까요? 50분의 1로 했으니까 네. 여기다 50을 곱하면 되겠죠. 정말 예. 아찔해지는데요. 400만 원이에요. 거의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에요. 예. 지금 삼성전자가 500만 원 주가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주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 내용들을 오늘 실적 발표 나온 것과 함께 네. 비교를 해서 어떤 분야 쪽으로 갈 것인가. 사실 삼성전자를 한 가지로 이야기 못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분야로 봐야 되고 네. 또 반도체만 해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말 많은데 제가 그 안에서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디가 바뀌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열해야 네. 삼성전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 수익도 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시장 만세 삼창을 부른 지 오래됐죠. 네. 11월 달부터 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만세, 이강무 만세까지 외쳤습니다. 예, 이렇게 내내 외치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또 오늘 또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광무 장관님께서 사실 굉장히 시장사가 좋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올랐다고 했지만 여기서 끝이라는 말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일단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기 전에 지금 나온 실적 얘기 요것도 자세하게 좀 점검을 네. 하고 가도록 오늘 이제 실적 얘기와 함께 이제, 예. 이제 삼성전자 어떤 뷰를 볼 것인지 또 이야기 드리겠는데 네. 우선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9조 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잘했어요. 그 지난해 대비해서 오른 거죠? 예, 맞아요. 4분기 기준으로 본다면은 전년 대비해서 25%대 증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네. 전년비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연간 실적으로 봐도 올해 영업이익이 35조 원대, 그러니까 거진 36조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네. 역시 전년비 대비해서 29%대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봤을 때는 그럼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그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경기 상황들이 나빴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황에서 상당히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전년보다 더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장사를 잘했고 장사하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인데 지금 주가가 말해주듯이 장사가 잘 됐어요. 네. 근데 주가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와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예. 내용을 좀 나열해서 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자료 확인해보죠. 보시게 되면은 4분기 매출액이 61조 원 나왔고 네. 영업이익이 9조 원이다. 이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삼성전자가 역대 가장 큰 돈을 벌었을 때가 네. 제가 2016년 후반부터 해서 17년도, 18년도 9분기 연속 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때 또 당시 주가도 네. 그만큼 많이 크게 상승을 했었죠. 맞아요. 그때 이제 10조 원대를 돌파를 했었고 네. 가장 잘 나왔을 때가 12조 원이었는데 영업이익 기준인가요? 네. 근데 이제 올해 3분기 때 16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16조 대비해서 9조 나왔다는 거는 좀 삭감되어 보이지만은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실적 추이를 봤을 때 10조 원 넘으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구조가 결국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절대 이야기죠.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근데 전분기에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내려왔지만 네. 괜찮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눈높이도 이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눈높이보다는 조금은 컨센을 좀 하회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3분기, 4분기 때 반도체 수요를 조금은 불안하게 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상반기 때 화이발에서 선발주 물량이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그 선발주된 물량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와 같이 좀 해법을 찾아가면서 네. 이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낮아지는. 그러면은 선발주가 이어지지 않고 네. 선발주는 그대로 재고가 되면서 3분기, 4분기 때는 조금은 주춤할 수 있다라고 네. 했어요. 그리고 올해가 돼서 다시 한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반도체, 삼성전자는 다시 봐야 된다. 네. 내리면 매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3분기, 4분기 때도 낸드 플래시가 잘 되면서 또 이 스마트폰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되면서 반도체 수요까지 네.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주춤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유지가 된 거죠. 예. 근데 시장에 대한 컨센을 밑으로 나왔던 이유는요. 워낙 그러니까 환율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이 코스피의 시장 환경을 봤을 때 원화에 대한 이 약세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약세가 나오게 되면은 원화가 강세하는 모습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라서 네. 이제 증시에 대한 수급 유입을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이 내렸다는 것은 마냥 증시 분위기에서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하락, 원화 강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마진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이제 할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원화 강세에 대한 여파가 시장의 추정치를 조금 하회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시장 환경 물동량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뭔가 삼성전자의 컨센이 낮아진 게 아니라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유지를 하면서 네. 가격에 대한 하락이었다. 이 정도의 해석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에 컨센이 나왔을 때 소폭 하회하더라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좋았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전체 매출액에 대한 규모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네. 반도체 매출 규모가 지금 17조 정도 네. 돼서 나왔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매출에 대한 규모가 17조 가까이 됐는데 그 규모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사실 전 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요.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번에 4분기 때 여전히 유지되면서 선 발주가 있었어야 되는 화웨이에 대한 주문이 사실은 삭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발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반도체에 대한 공급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유 자체가 반도체 환경이 나빴다라는 뜻보다는 화웨이에 대한 특정 뉴스가 안 좋았다는 것이고 특별한 어떤 노이즈가 발생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단순히 화웨이에 대한 문제라면은 네. 우리가 크게 리스크로 잡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미 화웨이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올해 1분기 때부터 우려했던 점이에요. 네. 예상을 했던. 그렇죠. 그런, 화웨이발 문제 때문에 화웨이에서 1분기 때 급하게 선발주를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4분기 때까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유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섹터의 특징이 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4분기 때부터 이제 이제 올해 1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접하겠지만은 퀄컴과 그리고 또 이제 자사 AP 그러니까 퀄컴의 AP와 네. 삼성전자 자사가 만든 AP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아시겠지만은 5G 통신 칩에 대한 퀄컴 파운드를 따냈어요. 네. 그것에 대한 양산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사 AP 같은 경우에는 삼성 AP, 퀄컴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이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사 AP는 엑시노스입니다. 엑시노스. 네, 이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 시장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 이제 또 이 자사 AP 그러니까 엑시노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또 그 새로운 것이 공개가 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12일이 공개가 됐고 이제 엑시노스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삼성전자나 반도체에 대한 포인트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이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AP라는 거는 모바일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스마트폰의 어떤 두뇌 역할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뭐 쉽게 말하면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그 주변 이 모빌리티 쪽에 들어가는 게 네네. 이제 이 APA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의미는 이제 퀄컴하고 이제 엑시노스에 대해 양산 시작한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시장이 어떤가 판단해 본다라면은 이 내용이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크겠구나. 이거를 크다라는 걸 제가 뒷부분에 네. 한 번 더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좀 풀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이 삼성전자는 세 가지 사업부가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DS 반도체, 그리고 IM 스마트폰, 모바일. 그리고 C 가전제품. 네. 보통은 TV와 세탁기 쪽에 매출이 큰데 우선 이제 IM 매출이 생각보다는 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동시에 애플의 신제품이 같이 나왔었고요. 네. 물론 항상 같이 나왔었지만은 올해 초반에는 그러니까 작년 초반에 같은 경우에는 삼성만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에 대한 경쟁 때문에 수요가 조금은 주춤을 했습니다. 네. 근데 큰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2021년도에서 초반에 스마트폰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새로운 예.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전체 시장 자체가 그렇죠. 뭐 이번에 CES에서 이제 갤럭시 S21이 공개가 될 것이니까 네.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C 매출, 그러니까 가전제품 쪽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네. 12조 정도 됐는데
사실 이 문제점은 여기서 조금 있어요. 근데 다만 이 C 매출 쪽에서 잡혀진 네. 그러니까 삼성이 주력하고자 했던 OLED TV에서는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다른 패널들, 기존에 있었던 패널 시장에서는 크게 감소를 했어요. 아, 그래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OLED로 전환되니까. 아, 수요가 네. OLED 쪽 가니까 OLED의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들을 다시 다른 사업부 DP 쪽으로 보게 되는데 네. DP가 이제 디스플레이 약자입니다. 근데 이쪽 매출이 11조가 나왔어요. 요거 잘 나온 건가요? 이게 잘 나온 거예요. 어.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OLED에 대한 수요차가 사실 OLED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게 이제 TV 쪽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OLED 쪽에서 지금 OLED 패널이냐, 뭐 QLED, QLED 이와 같이 양분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명확하게 삼성, LG 잡지 못해요. 네. 근데 디스플레이 매출로 해서 OLED 쪽을 보게 되면은 TV 쪽 매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쪽으로 같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의 이 OLED에 대한 수요가 예.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IM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애플에 대한 경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지만 예. 디스플레이 쪽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아이폰, 애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럼 한쪽에 있는 리스크를 한쪽에서 또 해소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네. 아이폰 쪽에서의 혹은 다른 스마트폰 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컸다. 네. 그 말은 스마트폰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거죠. 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신제품이 나오는데 오늘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판 게 아니에요. 네. 지금 판 것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이 컸다는 거는 다음에 IM, 다음에 AP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시장을 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4분기 때의 특징으로 봤었던 AP 이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좀 연결해서 주가가 굳이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지금 87,000원까지 넘어갔습니다. 네. 삼성전자 팔 이유 없죠. 왜 팔아요? 예, 더블 될 때까지. 지금 저희가 뭐 그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상승 네. 중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은 예. 올해 4번 이제 그 지난 4분기에 대한 실적은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이 턴 어라운드를 했다. 네. 9조 원대를 기록했다는 건 굉장히 큰 기록입니다. 근데 대부분 반도체에 대한 턴 어라운드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또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거는요. 반도체 가격이 아직까지는 낮아요. 네. 바닥점에서 20% 이상 올라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낮습니다. 호황기 때의 가격은 지금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반등이 나온다면은 가만히 실적이 있어도 실적은 커질 올라갈 것이다. 수밖에 없죠. 이런 것에 대한 전망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주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안 떨어집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5%대 올라가고 있어요. 아, 지금 굉장한 이런 시장이 상승세네요.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봐야죠. 근데 삼성전자 간다는 거는 반도체가 간다는 것인데 예. 지금 이런 장에서 반도체가 없으면은 외로워요. 예. 반도체 뭘 소외된다고 사든지 가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그 워낙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덩치 큰 반도체 투탑이 주도를 해서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소외감 느낀다는 하시는 분들도 제법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네. 지수의 높이를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면은 제가 꼭 이렇게 물어보죠. 반도체 있어요? 반도체 없는 분들이 시장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현금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월 달부터 해서 반도체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걱정이 없죠. 삼성전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삼성전자 잘 가면 당연히 반도체 종목들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중요한 겁니다. 네. 이토마토에서 반도체에 대한 강조를 거의 제가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다른 이 전문가라든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얘기 계속 해줘야 돼요. 네. 반도체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한 달 넘게 2달 동안 내내 가고 있는데 이걸 얘기 안 한다는 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좀 많이 동떨어진 거죠. 네. 자,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볼 때 이제 어떤 이제 컨센으로 이제 바라볼 거냐. 네. 지금까지는 4분기에 대한 도표였거든요. 실적을 좀 보죠. 예. 근데 이제 컨센 앞으로 이제 2021년도에 대한 전망은 사실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살펴봤을 때
증권사별로 모든 이제 컨센에 대한 기대감을 나왔는데 예. 좀 다양하죠? 예, 근데 일부 증권사에서 나온 이 미래 컨센에 대한 좀 자료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주목을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거대한 종목이 오늘도 정말 대단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할 거거든요. 네, 네. 일단은 K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터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 이제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네.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에 대한 시장 성장 컨센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전체 영역에서 37조 원 규모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있었던 디스플레이, IM, C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쪽에서의 집중력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나 메모리 쪽,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에 대한 시장을 컨센을 높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비메모리 쪽 컨센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미 투자를 많이 하기로 대규모 투자가 그렇죠. 예정돼 있잖아요. 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메모리 쪽 영역이 더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가 예측했을 때 메모리 쪽에 대한 영역을 크게 보고 있어요. 당장 올해는. 예. 그래서 뭐 여러 같은 절차를 통해서 적정 가격대가 95,0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95,000원이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따블을 넘어가는 가격대입니다. 예. 근데 물론 저는 10만 전자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따블이 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 삼성의 컨센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가격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디램의 네. 가격이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제 디램에 대한 가격과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드시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지금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항상 이제 디램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추이가 만들어졌어요. 한창 17년대 요때 잘 올라갔을 때 당시에는 디램의 가격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거의 뭐 비슷한 그 추세로 올라갔었네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은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까지 작년 상반기 때까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추이는 이제 작년에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난 이제 20년 3분기 때까지는 저점을 계속 네. 가지고 있는 추이였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11월 달 말 그리고 12월 달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조금 디램과 반등을 삼성전자 하고 주가. 네. 그런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4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돼서 예. 주가가 좀 빠졌었고 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 디램 가격은 버티고 있었는데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초반에 이제 산업 사이클에 이제 전환을 기대하면서 네. 이 19년도 말에 올라왔었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예. 재차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 지금 그 그래프를 봤을 때는 디램 가격이 저만큼 낮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당히 좀 선방해줬다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면은 네. 지금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고정가와 삼성전자의 주가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렇죠. 예전보다. 그냥 디램에 대한 가격은 사실은 경기 사이클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인데 예. 지금 바닥에서 수요가 회복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램에 대한 가격은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호황기 때 시기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호황기가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선방이 나왔다. 그러면 호황이 된다면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크게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가장 하단에 이제 참고로 지금 가격에 대한 고정 가격을 지금 DDR4 8기가에서 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통의 이제 디램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요. 지금 현 시세에서 가장 메인으로 쓰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DDR4. 지금은 DDR4 8기가가 가장 주력 상품이고요 시장에서.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DDR5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죠. 이제 세대 교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에 대한 단가가 완벽하게 또 달라집니다. 신제품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이 호황기 시절로 해서 DDR4가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네네. 어느 일정 선에서만 멈출 겁니다. 대신에 DDR5로 넘어가는 시기에서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겠죠. 예. 그런 세대 교체까지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싸다. 디램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가격이 올라온다면은 실적이 커지겠죠.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88,000원 돌파했습니다. 아, 또 벌써 예. 또 그렇게 올랐어요. 6%대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 디램의 가격과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전에 좀 같이 올라가다가 현재는 디램의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과 좀 갭이 생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디램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 세대 교체까지 된다면 DDR5로 그러면 앞으로 더 삼성전자의 주가를 받쳐줄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 미국의 마이크론도 실적 잘 나왔어요. 예. 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걸 왜 그러냐면은 마이크론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뭐 단순하게 본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순서로 볼 수 있고 네. 뭐 TSMC도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좀 영역이 좀 다르거든요. 네. 가장 시장에서 크게 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는 D램이 중요한데 D램에서의 순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순위가 좀 떨어져 있는데 마이크론에 대한 시장 환경을 밝게 보고 있다면 마이크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큰 영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순위가 고정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 이제 디램에 대한 수입 분기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환경이 좀 특이해서 삼성전자만이 채택돼서 삼성전자의 수요가 단기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마이크론도 괜찮고 SK하이닉스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시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참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코로나든 무엇이든 어떤 사태에서 혼자 잘 됐다면은 이번에 분기에서 다음 분기로 모멘텀을 연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도 괜찮고 3위인 마이크론도 괜찮다면 그리고 마이크론이 앞으로 어떤 뷰를 보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라면은 네. 삼성전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장 전망 뷰가 나오겠죠. 예. 보통은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한 이 실적 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마이크론은 괜찮다라고 평을 써놓은 것이고요.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첫 줄에 이미 나와 있지만은 이 첫 줄에 첫 줄과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 디램에 대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디램에 대한 추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디램 시장의 강력한 수요라는 그렇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디램에 대한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가격에 대한 하단이 낮아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좋다라면은 디램 가격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네.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으면은 삼성전자는 당연히 좋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89,000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반도체 전문가인 제가 방송하고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네. 것은 아닙니다. 이거 이러다가 오늘 9만 원대까지 진입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일단 마이크론에 대한 뉴스를 또 정리를 해보죠. 예. 자, 다음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컨센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서요. 네. 이 내용은 마이크론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네. 마이크론은 올해 1분기 메모리 여팡을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은 반도체 세트, 그러니까 패키징까지 마무리된 이 뭐 파운드리라든지 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시장뿐만 아니라 메모리에 대한 업계들도 재고가 충분히 정상적인 범위까지 살아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재고에 대한 물량들은 사실은 쌓아놓으면은 시장에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1분기 때 선발주 물량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정상 수치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앞으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재고가 너무 많이 있는데 굳이 더 사지는 않을 그렇죠. 텐데 이제는 정상화가 됐으니까. 예, 정상화가 됐고 그리고 마이크론의 이 뷰는 메모리가 수요가 더 회복되고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그런 상태에서 메모리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예. 그런 상태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증설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수요는 많은데 네. 공급은 제대로 되지? 아직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못했다. 그 말은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증설이 사실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한적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을 좋게 보고 있고 수요가
공급을 이제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는 때까지 오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까지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크론은 어떻게 보겠어요? 주가를 더 높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때문에 마이크론, 이 웨스턴 디지털, 기타 등등에서 지금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반도체 시장 업황을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다고 떨어질 이유가 없다.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도 올해보다 내년을 보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도 올해 1분기보다 2분기,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네. 올해보다 내년에 또 좋아질 거예요. 그럼 반도체 올해 내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메모리 업황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건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이크론은 이제 올해 이제 수급 개선 전망 그리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이 4분기 때 네. 미국 자체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도 컨센이 괜찮았고, 예.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미래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네. 반도체가 필요하니까요. 네, 데이터 센터 구축이 가장 큰 이 원동력이죠.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난 12월 달 4분기 때부터 이제 다시 재개가 됐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요? 이번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4분기 때까지는 이랬는데 올해 마이크론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좋아질 거냐, 괜찮게 보느냐. 네. 근데 올해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올해 상반기 때 이 인텔의 위슬리 플랫폼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은 올해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요, 고스란히 삼성전자가 나누는 얘기입니다. 네. 동일하게 나누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이 인텔의 이 차세대 위슬리 플랫폼을 쓴다는 거는요. 예. 사실 세대가 변화되진 않았어요. 예전에서 아이스레이크에 대한 10세대를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서버 플랫폼은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새롭게 나온 서버 플랫폼을 도입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도입을 여태 기다렸거든요. 작년에 원래 3분기 때 나왔어야 되는 제품인데 지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올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올해 나오게 되면은 본격적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되살아나겠죠. 네.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예요. 이렇게 또 거대한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면 당연히 그렇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반도체 예. 쪽으로는. 근데 이제 최근에 내용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혜를 봤던 이유가 네. 주요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체 생산, 자체 설계, 반도체 계획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인텔에 대한 플랫폼을 쓰는 회사들, 인텔에 대한 플랫폼이 나온다라면은 이 역시 시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삼성전자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 플랫폼에 대한 반도체 수요를 같이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좋게 보는 시장 뷰가 삼성전자도 동일하게 같이 보는 뷰라는 얘기예요. 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이번에 이제 이 뷰 중에 하나가 올해 디램이 부족할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앞서 것처럼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증설에 대한 제한적인 폭이 있었고, 그리고 주요 이 서버 교체가 나오기 때문에 예. 디램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추이가 현재까지는 초과되었는데 네. 마이크론은 공급에 대한 한도가 있다라고 이제 초과돼서 계속 뽑아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에서 전 세계에서의 낸드 플래시에 대한 공급 추이를 봤을 때 2020년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2021년도도 괜찮아요. 근데 2021년도 하반기에서 2022년도 넘어갈 때 네. 낸드 플래시가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공급을 수요가 추월하게 됩니다. 낸드도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모자라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디램, 메모리 시장 자체가 성장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때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상반기에 대한 마이크론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지금은 주목하는 건 디램. 근데 하반기 때는 낸드 시장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을 해주셨던 삼성의 자사 AP 엑시노스 이야기군요. 네.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 중에 하나가 네. 컴퓨터 서버용 또 PC용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은 이 모빌리티 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분야는 동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의 자사 AP에 팔리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AP 시장이 커진다는 것으로 인해서 퀄컴에 대한 위탁 생산을 네. 삼성전자가 따냈기 때문에 퀄컴이 팔리는 것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에 도움이 되고 삼성의 자사 AP에 대한 팔리는 것도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네. 뭐 둘 사이에서 경쟁을 떠나서 두 시장이 지금 추가적으로 성장을 크게 할 겁니다. 그 와중에 엑시노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시리즈 한 종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신제품 중에 갤럭시 시리즈 3가지 중에 2가지는 스냅드래곤, 네. 퀄컴 걸 쓰고 있습니다. 이 퀄컴 드래곤 쓰는 것 중에 한 기종이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엑시노스가 현재 하고 있는데 엑시노스의 사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엑시노스에 대한 주력 제품이 엑시노스 990, 2100 그리고 1080인데 예.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엑시노스 2100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2100 이 칩셋 같은 경우에는요 EUV 5나노 공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자사 이 5나노 공정을 해왔었던 수요가 그동안에 퀄컴 쪽으로 진행되었었는데 네. 이제 엑시노스 쪽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증설을 좀 더 늘리겠죠. 음. 그렇게 되면은 EUV 공정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수혜주들이 동반 성장하겠죠. 예. AP에 대한 이 모바일 AP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AP에 대한 생산에 관련된 기업들도 좋아지고 AP 같은 경우에는 테스팅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예.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 하나로만으로도 우리가 테스트 기업들 그리고 생산의 기업들 네. 그리고 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 기업들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이제 엑시노스 1080도 5나노급이에요. 근데 이제 차원이 좀 다른 것이 210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 메인 시리즈에 들어갈 수 있는 폰이고 엑시노스 1080 같은 경우에는 A 시리즈 네. 조금은 중저가 폰에서 들어가는 폰인데 모델이 좀 이것도 다르게 들어가는군요. 지금 인도 시장부터 해서 네.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죠. 인도 시장에 들어갈 때는 퀄컴 걸 쓰지 않아도 돼요. 네. 왜냐면은 별개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메인 폰이 아니었기 때문에 퀄컴 걸 쓰지 않았었는데 네. 이 부분 안에서 삼성의 시스템이 들어간다면 삼성에 대한 자사 공급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이제 실적 마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은 뉴스였다. 근데 이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가 많이 팔릴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뷰를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삼성의 엑시노스 2100과 예. 스냅드래곤 888과 비교를 한 것인데 스펙을 비교한 걸까요? 네. 근데 뭐 스펙이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냅드래곤의 대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양산하면은 잘할 수 있다라는 네. 그것을 보여주는 도표였다 네.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P 공급사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전망인데 네. 이 모바일 셋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쪽을 보시는 거예요. 네. 이 모바일 셋 하는 파운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퀄컴사도 삼성이 하고 그리고 삼성이 만드는 엑시노스도 삼성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추이가 앞으로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1년도에 이 칩셋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왜? 화웨이가 크게 꺾일 거기 때문에. 화웨이가 꺾이는 데서 글로벌 시장에서 퀄컴하고 삼성의 엑시노스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는 오포, 디보, 그리고 샤오미, 애플에 대한 수요인데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사 공급을 할 거예요. 퀄컴 거하고 삼성 거를 안 쓸 겁니다. 네. M1이라고 해서 자사 거를 쓸 건데 이 M1에 대한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가 할 것인지 TSMC가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진 않았어요. 예. 삼성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포, 디보, 비보 그리고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나죠. 왜냐하면은 화웨이가 중국에서 가장 큰 수요인데 네. 화웨이가 줄어들면은 중국 안에서의 2등, 3등, 4등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 회사들이 이 회사들인데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은 크진 않아요. 중국 자국 내에서만 이 자국에서에 대한 성장입니다. 중요한 거는 화웨이가 꺾여서 네. 삼성이 좋아진다는 것. 근데 삼성이 좋아지는 포인트 중에 퀄컴과 삼성은 동반 성장인 거죠. 네. 예, 이 부분들 좀 이야기 드린 거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AP에 대한 이야기들 말고 자료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자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CIS 이미지 센서 네. 이쪽 이야기. 지금 이제 모바일 AP를 왜 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쓰고 있느냐? 음.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CPU인데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제어가 대체로 카메라라든지 뭐 스마트 모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제어하게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아이폰이나 뭐 주요 스마트 기기들이 네. 카메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CIS 기술에 대한 추이인데 네. 이게 이제 점차 고사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엑시노스 역할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CIS도 역시나 이것도 하나의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탁 생산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센서에 대한 가장 시장 점유율 큰 것은 소니입니다. 소니예요. 근데 여기 시장에서 가장 지금 빠르게 따라오는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뭐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기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전망 소니 주도로 해서 갔을 때는 시장이 좀 내려오지만은 삼성 주도로 해서 가는 섹터들은 모바일 섹터들은 모두 다 상승한다는 얘기 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 내용도 길게 얘기해서 조금 더 채울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만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반도체 전문가인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반도체 업황 지금까지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 부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삼성전자 뭐 오늘 벌써 주가가 전장 대비해서 6%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 자체도 3%를 넘게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무리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9시에 밤 9시죠. 저와 이건 앵커가 함께하는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02-2128-3388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학개론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